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73페이지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입니다. 가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택법이니까 주택을 이렇게 건설하는 거죠.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우리는 사업주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면 일단 뭐 받으라고요? 사업계획 승인. 오늘 여기 배울 차. 그래서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건설된 주택은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국민에게 공급해줘라. 여기 공급에 초점을 맞춘 게 주택법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저 사업계획 승인에서 공급까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문제, 사업주체 갑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을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을 어떻게 시행한대요? 분할 시행한대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기 분할 시행이라는 거 나왔으니까 자, 분할 시행 한번 써볼게요. 분할 시행한다. 분할 시행한다는 얘기는 공구별로 분할한다는 거죠. 예, 분할 시행하려면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면 600세대. 그거 알면 돼요. 전체 세대수가 지금 600세대 이상이다 이거죠.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보죠. 을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죠. 사업계획 승인을 했다면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뭐 해주라고요? 고시해야죠. 갑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에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죠. 원래는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일반적으로는 몇 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돼요? 5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분할 시행할 때 최초 공구는 5년이죠. 근데 그 후에 공구는 최초 착공 신고한 날로부터 2년 안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고요. 갑이 소송 진행으로 인해서 공사의 착수가 지연돼서 연장 신청을 한 경우 을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범위 안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항상 공사 착수 기간의 연장은 몇 년? 1년 범위다. 뭐 이런 거 알면 되겠고요. 그러면 최초 착공 신고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을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이제 무조건 되고 몇 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 5년 안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만 취소할 수 있더라. 뭐 그거 알아두면 되는 거고요. 2번 갑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누굽니까? 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예, 얘는 뭐 주택단지에다 하는 거니까 이렇게 따집니다. 대지 면적이 무슨 면적이요? 대지 면적이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누구에게?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에게. 만약에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요. 시장, 군수. 여기 구청장 없는 거죠? 시장, 군수에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다. 오해요, X예요? X예요. 그게 틀렸어요. 이렇게 따지는데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있죠?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라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누가 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는 거 좀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승인 얻은 날로부터
5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죠.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청을 받아서 1년 범위 안에서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렇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해 줘야죠. 얘네는 승인 여부도 재량이라는 거예요. 60일 안에 승인해 줄지 안 해줄지를 알려주라는 얘기고, 4번 지문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죠. 단독주택이라면 30호 이상, 공동주택이라면 30세대 이상, 대지조성 사업이라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공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착수 신고해야죠. 3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래요. 누구래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럼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고요? 국장. 뒤에 거 뭐 읽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B광역시 시구면 원칙은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광역시장한테 받아야죠. 근데 지역균형 개발이 필요해서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지정 고시한 지역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장관님한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장관. 4번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3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원칙인데 예외죠. 한옥이라면 50호 이상. 또 하나,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서 단독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50호 이상이고요. 공동주택의 경우라면 30세대 이상이 원칙이죠. 예외 50세대 이상일 때 보면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주택인데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의 폭이 6m 이상인 경우에는 50세대 이상. 그 다음에 5번도 50세대 이상인데 이건 뭐 너무 쉬운 거죠.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은 누가 시행하는 거예요? 조합이 사업시행 인가받아서 하는 거죠.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이 의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요? 안 받아요. 근데 여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누가 시행해요? 시장, 군수가 시행하죠? 거기에서는 스스로 방식할 수 있죠? 그래서 스스로 방식을 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자신의 주택들을 건설을 할 때는 주택법상 뭘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그럴 때는 몇 세대 이상일 때? 50세대 이상일 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틀렸는지 알겠어요? 5번입니다. 공구별 분할입니다. 공구별 분할 시행하려면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라고요? 600세대 이상. 그러면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고, 그러면 공구와 공구는 경계가 분명해야 될까요? 막연해야 될까요? 그러면 몇 메타 이상의 폭을 갖는 6m 이상의 폭을 갖는 도로나 녹지 공간 등으로 공구 간의 경계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되겠죠? 그 정도 알면 되고, 이렇게 분할 시행하면 자, 분할된 공구마다 착수신고 따로 하죠? 나중에 사용검사 공구별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6번 갑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갑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면 원칙 대지에 뭐를 확보하라고요?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쵸? 이유는 공급해줘야 되니까. 뭐 해줘야 되니까요? 공급해줘야 되니까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겠죠. 잘 알아두시고. 2번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 건설 공급할 수 있으려면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이고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받으면 며칠 안에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줘야죠. 그 다음에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하는 거 몇 년 범위 안에서 1년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면 몇 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라고요? 5년. 그쵸? 답은 1번이고. 7번은 뭐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승인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5년. 공구별 분할합니다. 최초 공구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5년. 최초 공구 외의 공구죠? 그러면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 경우 5년 안에 착수 시작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죠? 근데 2년 안에 착수 안 했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하는 경우는 아니다. 뭐 그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8번 정도를 좀 잘 알아두면 문제 갑니다. 자, 원래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려면 대지에 뭐를 확보해야 돼요?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그쵸? 근데 이 사업 주체는 누구 얘기한다고 그랬죠? 등록 사업자. 등록 사업자가 서민형 주택을 건설한대. 무슨 형 주택이요? 서민형 주택을 건설하려면, 이 주택 건설하려면 대지의 소유권 확보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서민형 주택이니까 이 서민형 주택의 건설을 뭐하기 위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택지를 지원해 주는 조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러면 서민형 주택이 어느 겁니까? 조합주택. 무슨 주택이요? 조합주택이 서민형 주택이죠. 그쵸? 또 하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얼마 이상? 반 이상, 50% 이상 건설한다 이거죠. 이렇게 서민형 이러한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자, 이자가 원하면 국공유지 있죠. 국공유지를 이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야. 됐어요? 그게 1번, 2번 문제예요. 국가 지자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무슨 주택이요? 조합주택. 서민형 주택이죠? 건설을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두 번째, 국가 지자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 어떤 주택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 주택이지. 분양가가 뭔지 알아요? 네. 분양가가 뭐예요? 아니, 의미가 분양가가 주택 최초로 건설해서 사람들한테 팔 때 가격이 분양가격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것은 분양가의 상한을 적용받는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거를, 누가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하면 뭘 서민이 누가 규제를 받는 거예요? 건설회사, 건설업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업자가 너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서 분양을 하면, 그쵸? 우리들이 그 주택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쵸? 그 분양가를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주택이 무슨 주택이라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됐어요? 이거는 사업 주체를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업자를. 서민형 주택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됐어요? 건설업자의 분양가를 통제하기 위한 거예요.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할 목적이 있을 때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 임대해 줄 수 있습니다. O예요, X예요, X. 그걸 뭐로 바꿔야 돼? 여기 아까 써줬잖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 임대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서민형 주택이냐 아니냐 뭐 따지는 건데 이거 너무 쉽잖아. 그쵸? 그러면 이 국가 지자체로부터 매수 임차한 자 있죠? 이자는 몇 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돼요? 2년. 2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환매하거나 임대 계약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번 또 갑니다. 이번에는 요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한대요. 무슨 주택이요? 국민주택은 완전 서민형 주택이잖아요. 근데 등록사업자에게는 수용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 국민주택 건설을 하기 위해서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있죠?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총면적 2분의 1 범위 안에서 됐나요? 자, 매각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랬을 때 양도 가격은 싸게, 비싸게? 원칙이 무슨 가격? 감정 가격. 그쵸? 근데 이 국민주택이 임대주택형이면 더 싸게죠? 예외적으로 무엇으로? 조성 원가로도 공급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이제 4번, 5번 얘기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하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총면적 2분의 1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는데 이때 채비지의 양도가격은 감정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는 무엇으로도 할 수 있다? 조성원가. 8번 문제를 잘 알아두세요. 9번 가면 똑같은 문제. 국가 지자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 임대할 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 임대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 채비지 매각 요구 맞죠? 채비지 총면적 2분의 1 범위 안에서 우선 매각할 수 있다. 이때 채비지의 양도가격은 원칙 감정가격, 예외 조성원가. 얘가 틀렸죠? 이번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죠. 공적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한대요. 이럴 때는 수용권을 인정해요. 그렇죠? 수용,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더라. 10번이 똑같은 문제예요. 가보죠.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주체, 공적사업주체죠? 국민주택 건설한대요. 뭐 인정한다고요?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수용, 사용에 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걸 제외하고는 공지법을 준용하는데 사업계획 승인을 사업 인정으로 의제시켜주는 거죠. 재결 신청 기간은 항상 사업기간 내로 연장되는 거고요.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지자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X죠? 지자체인데 지자체 자기가 하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위탁하는 거 웃기잖아. 누구하고 누구만 된다고?
국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만. 그쵸? 틀렸죠? 예. 이 경우 수수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예. 그 금액의 몇 프로? 2%. 여기는 2%. 우리 개발법, 정비법에서 보면 조합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강제징수를 위탁하죠. 그러면 수수료 몇 프로 줘요? 4%. 왜? 조합은 4인이니까 4% 가져가요. 근데 국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쵸? 4% 받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몇 프로 받는다고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됐어요? 11번 기출문제 가보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얼마 이상? 50% 이상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 임대해 줄 수 있는 거죠? 어디가 틀렸어요? 40%. 조합주택 건설하는 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 임대해 줄 수 있죠? 네, 답은 2번이죠. 그럼 이자가 임차했어요? 그러면 몇 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 돼요? 2년. 2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지금 임차 준 거니까 임대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요. 많이 틀렸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채비지 매각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채비지의 양도가격은 원칙. 뭐라고요? 감정가격. 틀렸죠?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이나 대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쵸? 12번이에요. 매도 청구권이죠? 그거는 이제 여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또 다 여기 택지하고 관련된 거 여기. 원래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해야죠. 근데 지구 단위 계획에 결정이 필요한 곳이면 얼마 이상? 80% 이상의 사용권만 가져도 되는 거죠. 사용권만 가져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나머지는 뭐 해야 돼요? 매도 청구. 그쵸? 매도 청구는 항상 대가는 뭐로 주는 거예요? 시가. 또 어느 분은 현금이라고 그래요. 틀린 거는 아니지만 현금은 맞아요. 현금은. 근데 시가로 준다고요. 됐죠? 그리고 서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몇 개월 이상 협의해야 돼요? 3개월. 공식이에요. 공식.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95% 이상이죠? 95% 이상을 기준으로 95% 이상의 사용권을 가지면 모든 소유자에게, 맞아요? 95% 미만이면 누구는 제외된다고요? 원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알면 됩니다. 1번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 건축물도 함께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지의 소유자와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협의해야죠. 그러니까 2번 틀렸죠? 90%가 아니라 얼마 이상이면? 95% 이상을 확보하면, 그쵸?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죠? 80% 이상이면 누구는 제외된다고요? 원주민. 원주민이 누구냐면 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가 원주민이죠? 유자들 건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거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쵸? 13번도 기출문제고 12번도 기출문제예요. 가보죠. 매도 청구권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주택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인정돼요. 주택의 종류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지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매도 청구 인정하는 거예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번 맞았고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물론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죠.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 모든 소유자에게. 맞아요? 예. 매도 청구 대상의 대가는요. 뭐로?
시가. 뭐 어디가 틀렸어요? 공시지가. 그쵸? 예. 몇 개월 이상 협의하라고요? 3개월. 뭐 공식이죠. 14번은 기출문제 아니에요. 몰라도 되는데 몇 가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주택건설 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더라 이거죠. 그러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용적률을 뭐 해줄 수 있어요? 완화해 줄 수 있어요. 무조건 되고 이러잖아. 이렇게 해주면 항상 공법은 이러죠. 그러면 완화받는 용적률의 일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줘야 되잖아요. 완화해주는 대신 일정 비율을 개발이익 환수하잖아요. 그랬을 때 항상 비율이 나오겠죠. 그 비율이 2번 50% 이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틀렸어요. 30% 이상 60% 이하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돼요. 됐나요? 예. 이러면 임대주택 건설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항상 우선적으로 인수해줘야 되는 사람은 공법에서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그게 3번 얘기예요.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국장, 시도지사, 한국토지택공사, 지방공사에 공급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누가? 시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런 거 어디에서 배웠어요? 정비법. 정비법에서도 이런 거 배웠죠? 과밀업체 권역에서, 그쵸? 재개발, 재건축 사업 하면, 그쵸? 이자들이 원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시켜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해야죠? 그래서 재건축이라면 완화받는 용적률의 30% 이상, 50% 이하. 재개발이라면 50% 이상, 75% 이하. 모르죠? 그게 왜, 모르는 게 왜 엄청나게 놀라운 거냐면 그 문제를 풀면서요, 답이 2개였어요. 그래갖고 3번을 바꾸세요. 그랬어요, 제가. 3번을 1번도 30, 50이고 3번도 30, 50인데 3번을 자 50, 75로 바꾸세요. 그래놓고 그거는 재개발일 때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아마 문제집에 써 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날 뿐이죠. 그쵸? 네, 괜찮아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그런 논리를 갖고서 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랬을 때 우선 인수자는 누구고요? 시도지사고. 됐죠? 네. 15번도 나머지 4번, 5번은 읽어보세요. 자, 15번도 기출문제는 아닌데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간선시설이죠? 간선시설이란 주택단지 안팎을 연결시켜주는 시설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주택단지가 대규모일 때 간선시설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몇 호 이상? 100호 이상, 그 다음에 16,5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누가 간선시설 설치해 주라고요? 설치 의무자. 그거를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도로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 의무자가 누구냐? 지방자치단체. 우체통은요? 국가. 우체통은 누구고요? 국가. 뭐 전기, 가스 시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공급하는 자가 설치 의무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간선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언제까지 설치해야 될까요? 사용 검사일까지 해야지.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이면 아직 사업도 시작도 안 했는데 간선 시설부터 설치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몰라도 답을 써야죠. 언제까지 하라고요? 사용 검사일.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 누가 냅니까? 항상 공법은 하는 자가 내는 거죠. 설치 의무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면 도로 상하수도 시설의 비용은 누가 내야 돼요? 지방 자치단체가 내야 되잖아요. 근데 국가는 지자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의
2분의 1을 보조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전기 간선 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반반씩 비용 내는 거죠. 항상 요거는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한번 배웠는데 어디에서 배웠죠 이런 거? 기억이 나겠어요. 도시개발법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도시개발법에서 배웠잖아. 그래서 이렇게 지중선로로 설치할 때는 공급하는 자와 요청한 자가 반반씩 내는 거예요. 근데 전부 환지 방식일 때, 그쵸?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소유자하고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잖아요. 이자들이 요청할 때는 좀 봐준다 안 봐준다? 봐준다. 그래서 요청한 자가 3분의 1을 내고 공급하는 자가 3분의 1을 낸다. 원칙은 이렇게 반반씩 내는 건데 그런 거 배운 거 기억 안 나죠? 안 날 거려. 뭘 난다고 그래요, 나기는. 안 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런 일반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큰 테두리는 항상 그렇게 들어간다. 이해하셨죠? 자, 16번 사용검사입니다. 뭐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거예요. 다 이제 5년 안에 공사 착수해서 공사가 다 못했어요. 완료되면 누구는 사업 주체는 그쵸? 네.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맞아요. 사용 검사를 신청해야죠. 항상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합니다.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죠. 그쵸? 근데 이제 뭐 건축법하고 똑같은 거 한번 가봐요. 얘는 뭐 주택단지니까 하나의 주택단지에 여러분 여러 동의 주택을 건설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동 건설을 다 하고 얘는 건설 중이면 다 완료가 안 됐더라도 완공된 모별로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뭐 건축법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공구별로 분할하면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업주체가 받아야죠. 망했어요? 뭐 했다고요? 그러면 시공을 보증한 자가 사용검사 받아야죠. 같이 망했어요? 그럼 누가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받아야죠. 됐나요? 자,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며칠 안에 사용검사 해줘야죠? 15일. 건축법은 7일. 얘는 규모가 크니까 15일. 사용검사 받은 후에 써야죠? 받기 전에는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뭘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도 신청하겠죠? 예, 그러면 미리 쓸 수 있어요? 주택이라면요. 주택이라면 어떻게 임시 사용 승인 신청해야 돼요? 동별로. 그쵸? 대지 조성 사업이라면 뭐별로? 구획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죠? 근데 이 주택이 무슨 주택이면? 공동주택이면. 무슨 주택이면? 공동주택이면 동별이 아니라 뭐별로?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가보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그러니까 틀렸죠? 예. 사업주체가 파산해서 주택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시공을 보증한 자도 없대요. 그러면 누가? 입주 예정자 대표. 아직 입주자가 어디 있어요? 아직 입주도 못했는데 사용도 못하는데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해서 잔여공사 시공하고 사용검사 받아야죠.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때는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며칠 안에 하라고요? 15일. 공동주택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임시사용 승인 신청이 있으면 대상 주택이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을 때, 그쵸? 예, 이럴 때 공동주택이니까 뭐별로?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할 수 있다. 기출문제예요.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17번 사업 완료 전이라도 주택건설 사업이라면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됐을 때 임시사용 승인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파산당했어요. 그러면 시공을 보증한 자 등이 사용검사 받아야 되는 거죠. 임시사용 승인을 할 때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린 건 몇 번이에요? 그래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사용검사 받으면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4번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어준 거죠. 18번 똑같아요.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주택 대지에 대해서 사용검사 받아야지요. 사업 완료 전이라도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고요. 사업주체가 파산당하면 시공을 보증한 자가 사용검사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업용 검사 받으면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임시사용승인 대상인데 공동주택이면 뭐별로? 세대별로 받을 수도 있죠. 틀린 건 몇 번이에요? 자, 19번입니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대지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용검사 받아라. 올까요? X일까요? X. 누구한테 받아야죠? 시장, 군수, 구청장.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구청장이 없잖아요. 그쵸? 네, 틀렸고요. 검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맞죠?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4번, 5번은 임시사용 승인이죠. 주택건설 사업이면 동별로. 근데 공동주택이면 세대별로. 대지조성 사업이면 뭐별로? 구획별로 임시사용 승인 받을 수 있다. 20번 갑니다. 제목을 잘 알면 되죠.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죠. 거기다 줄 딱 거놓으면 되죠.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예요. 갑니다.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있죠? 이 자를 실소유자라고 합니다. 이 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맞겠죠? 예, 그러면 주택의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자, 대표자의 선정은 주택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어야 되겠죠. 4번 매도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 해당 토지 면적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이어야지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틀린 건 몇 번이에요? 4번.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실소유자에게 도달되어야 합니다. 송달되어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도 청구를 하고 싶어요. 그쵸? 근데 내가 매도 청구할게 라는 의사표시를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표시하지 않으면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거니까 알아두세요. 21번은 그냥 있으니까 한번 낸 건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죠. 이거는 첫째 시간에 우리가 배운 용어 정의. 토지는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택하고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택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었었죠. 따라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 맞잖아요.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합니다. 이 경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40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어요. 80%가 아니라 몇 프로예요? 75%.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서민용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저같이 돈이 없는 사람은 주택하고 토지를 다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택은 내가 갖고 토지는 사업주체가 가져서 내가 그 토지를 임대차 한다는 거죠. 그쵸? 돈 없는 사람이 뭐 돈 어디서 뭐 떼돈 벌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 임대차 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고요? 40년. 그쵸? 40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 이상이? 75% 이상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40년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돈 없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쵸? 지금 이 나이 먹어갖고 제가 40년 동안 지금 토지 임대차 받았는데 맞아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지나면 거의 100살입니다 제가. 근데도 그때까지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으니까 또 계속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75% 이상이 요구하면 40년 범위 안에서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됐어요? 부자로 짧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가난하지만 오래 살고 싶습니까? 선택하세요. 이 얘기죠? 저는 후자 쪽이에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보면. 부자인 사람들은 꼭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살만하니까 죽는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른들이. 그쵸? 살만하니까 죽어요. 그쵸? 금세 죽는다니까, 부자들은. 그쵸? 괜찮아요. 됐죠? 뭐, 공법 공부 못하면 어때요? 원래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공법 공부를 못해요.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됐나요? 그래갖고 2년 동안 공부해. 공인중개사를. 그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해서. 왜요?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 민법만 공부하는 거예요. 1차부터 합격해야지 뭐 2차 되는 거니까 1년 내내 주구장창 민법만 공부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1차를 합격해요. 주구장창 1차만 공부했으니까. 근데도 떨어졌다. 근데 머리가 나쁜 사람인데 머리 똑똑한 사람 쫓아가다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1차 합격하고 난 다음에 또 내년도에는 2차 공부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보면 똑같아요. 근데 머리가 안 똑똑한 사람들은 있죠. 한 방에 1, 2차를 합격해요. 머리가 안 똑똑한 사람들은. 됐나요? 왜요? 그 사람들은 머리가 안 똑똑하기 때문에 앞에서 교수님이 시켜주는 대로 공부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민법도 공부하고 학개론도 공부하고 공법도 공부하고 중개사법도 공부하고 공시세법도 공부해요. 머리가 안 똑똑한 사람들은 앞에서 가르쳐주는 선생님 말대로 해요.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한 방에 합격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머리 똑똑해갖고 2년 동안 공부하시겠습니까? 안 똑똑해갖고 한 방에 합격하시겠습니까? 선택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하냐? 머리 똑똑한데 한 방에 합격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2번 가보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 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 기간 동안 뭐가 설정돼야 돼요?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는 거죠.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죠.
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료는 싸게 줄까요? 비싸게 줄까요? 싸게. 그래서 조성원가나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고요. 자, 임대료는 월별 임대료, 월마다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합의하잖아요. 그러면 임대료를 뭐로요?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사람은 좀 그나마 좀 있는 사람이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예. 그쵸? 예. 어디가 중요하냐? 여기가 중요해요. 뒤에 뭐 그런 거 알 필요 없고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한번 설명해 봤어요. 예. 그런데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설명해 줄 때는 집중력이 되게 높아요. 예. 자, 일단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알아두고요. 공부별 분할 시행하는 거 알아두고요. 대지의 소유권 확보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에 따른 매도 청구 됐어요? 이것 때문에 택지 지원해 주는 거 두 가지요. 꼭 알아두세요. 예. 그 다음에 사용검사 한 문제 정도 아까 기출문제라고 얘기한 거 있죠? 그거 알아두고요.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있죠? 여기만 알아두면 돼요. 시험 문제는 이쪽에서는 거기에서만 나왔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주택의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 공부했고 잠시 쉬었다가 요즘 핫해 공급 있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